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3년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잇따른 이단 해제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말에는 예장합동과 고신총회까지 한기총을 탈퇴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무리하게 이단들을 해제하려 한다며 나왔던 우려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락방 유광수 씨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를 이단에서 해제해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유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총회가 2011년 한기총 회원교단이던 예장개혁 측과 통합함으로써 한기총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한기총은 예장개혁 측의 회원권을 그대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다락방 유광수 씨에 대해서도 이단 해제를 공식 결의했고 연말 한기총 행사장에 유 씨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락방 유광수 씨는 예장 고신, 통합, 합동, 합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단들은 연합단체인 한기총이 교단 결의를 무시한 채 이단을 해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5개 신학대 교수들은 이러한 한기총 결정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성명서에는 200명이 넘는 내로라 하는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기총은 교수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교수들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해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9월 정기총회를 통해 한기총에 대한 행정 보류를 결의했습니다. 당초 통합과 고신, 합신, 백석 등도 한기총을 탈퇴하거나 행정 보류 등을 결정한 바 있지만 합동총회는 한기총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대형 교단이라는 점에서 행정 보류에 대한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의 이단 해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2월 17일 예장 통합과 합동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이에 예장합동총회는 긴급 임원회를 열고 결국 한기총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안을 실행위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합동에 이어 예장 고신총회 임원회마저 한기총 탈퇴를 전격 결의했습니다. 특히 예장합동과 고신의 한기총 탈퇴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자처했던 한기총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기총에서 나온 상당수의 교단들이 한국교회 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총의 중요한 축이 되어온 예장합동과 고신총회가 탈퇴하면 한기총은 연합기구로서 존재감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가 한기총 탈퇴를 결의한 다음 날 현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 역시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문제는 한국교회의 공교회로서의 위상과 선교 그리고 교인들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연구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구를 자처하는 한기총이 교단들의 연구와 결의를 무시한 채 이단 해제를 이어간다면 이단들의 신분 세탁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 목회자들의 은퇴가 가까워오면서 목회자 세대 교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목회 세습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슈 2013 계속해서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의 눈부신 부흥 뒤에는 1세대 목회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흥 1세대들의 은퇴가 가까워 오면서 목회자 세대 교체가 한국교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충신교회, 할렐루야교회, 수영로교회와 호산나교회 등 한국교회의 부흥을 견인했던 많은 교회들은 이미 세대교체를 마쳤거나 세대교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올해에 목회자 세대교체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지난 2012년 6월 충현교회 원로 김창인 목사의 발언과 그해 9월 기독교대학감리회의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 제정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김원로 목사는 후임 목회자 청빙 과정에 개입해 아들을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이 최대의 실수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감은 입법의회에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목회 세습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은 2013년도 사업 목표에 목회 세습 반대 운동을 세우고 신학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입장문과 회원교단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목회 세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임 목회의 대물림이 교회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신앙 공동체의 영적 혼란을 가져와 한국교회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후임 목사 청빙에서 제외된다면 역차별에 해당하며 교회의 안정을 위해 대물림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3개 교단이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당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하면 4개 교단이 목회 세습 금지를 결의한 셈입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 대신, 기침총회 등에서도 관련 헌의안이 상정됐지만 1년간 더 연구하거나 부결하자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총회 결과에서 보듯 목회자 세대 교체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국교회 부흥 1세대 목회자들의 은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 교체 문제를 단순히 세습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고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다 신학적 해석과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그리고 교회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바람직한 세대 교체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해단식을 갖고 총회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해단식에서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총회 개최 결정부터 현재까지 4년여간 인도하셨다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준비위 집행위원장 김영주 목사는 이번 총회가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큰 한계를 딛고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단식에서는 총회 개최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특히 WCC 공동의장과 실행위원회 각각 선출된 장상 목사와 배현주 목사에게는 축하패가 전달됐습니다. 한편 한국준비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출범했으며 2년여의 준비 끝에 WCC 부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정현성 장로 부총회장이 필리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던 도중 심장마비로 순직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기성 부총회장 정현성 장로가 필리핀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반타야 섬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배를 타고 하그나엔으로 돌아오던 중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순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의 긴급 구호단으로 참가한 고 정현성 장로는 부두에 도착하기 15분 전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은 고인의 유해가 국내로 운구되면 한교연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으로 장례를 엄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직한 고 정현성 장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천호동교회 시무장로며 교단의 긴급 구호단장을 맡아 성결인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등을 우려해 기독교계 단체들이 반대해온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허위 문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는 문자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됐으며 내일까지 입법 예고 사이트에 들어가 반대 의견을 반드시 쓰고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4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4월 자진 철회됐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2건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메시지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퍼진 바 있으며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문자 확산이 기독교계 신뢰도를 낮출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 중 4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구연영 전도사, 전덕기 목사, 연병호 선생, 베델 선교사 등 4명의 기독교인을 비롯해 12명을 선정했습니다. 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구연영 전도사는 전덕기 목사와 함께 청년운동에 전력을 다했으며 3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전덕기 목사는 기독교 민족운동을 통해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또 평신도로서 4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연병호 선생은 3.1운동 이후 그리스도교인을 중심으로 청년 외교단을 조직해 활동했으며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베델 선교사는 언론을 통해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사상, 공적을 알리고자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 총 277명을 선정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다문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재능 기부를 통해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열린 드림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엄마랑 나랑에는 가나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의 어린이 35명과 학부모 20명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요리사와 아나운서, 연주팀 등이 자발적으로 참가했으며 재능 기부를 통해 각각의 전문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의 뜻을 밝혀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드림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다문화 가정과 중독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설립됐으며 한국교회가 다양한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단이 지난 27일 육군 최전방 철책선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유만성 목사는 추운 날씨에도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볼 때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지난 26일 탈북민 7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연 선교교육국장 최기수 목사는 힘들게 북한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선택받은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이패밀리 가족동작치료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과 2월 이모션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수험생 부모를 위한 세미나,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한 세미나, 결혼 예비교육의 일환으로 엄마와 딸을 위한 세미나 등 3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정경리더십연구원이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파주 제자수양관에서 청소년 영성비전 리더십 아카데미 캠프를 개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성과 전문성의 두 날개로 세상을 향해 비상하라를 주제로 열리며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2013년의 마지막 날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중국발 미세먼지도 조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 이번 한 주에는 맑은 가운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해넘이 구경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